중장년층을 위한,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슬기로운 시니어들을 위한 라디오 서울의 가장 핫한 프로젝트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입니다. 이 방송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반갑게 모십니다.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친구 여러분. 브라이언 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건강한 한 주를 보내고 또 오늘 우리 브라이언 코치와 함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하는 날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염두를 두면서 운동할 때마다 또 생각하고 우리 몸이 굉장히 똑똑하게 뭔가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또 맞추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이용해야겠다 네. 하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사실 제가 그 항상성을 얘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최근에 그 주위에 암 수술하시고 재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또 되게 거기에 재활 운동 중에 또 기적 같은 걸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닥터 안하고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싶었지만은 네, 워낙에 수술은 너무 바쁘셔서. 바쁘셔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이따가 전화로 한번 하기로 했고 다행히 안생님이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수요일날 출연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그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정말 최고의 비밀 카드이자 암 전문의 우리 USC 켄 메디컬 스쿨에서 지금 한국 분들을 위해서 암 그 예방과 그렇죠. 치료, 그러니까 진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시는 우리 닥터님께서 출연 예정이시고 오늘도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뭐죠? 뭐죠?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취재를 당하는 거 죄송합니다. 좀 계속 물어봐야 뭔가를 됩니다. 잘못한 것 뭐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저같이 이제 트레이너, 제가 AC 그 퍼스널 트레이너를 맞아요. 갖고 있는데 그런 입장과 그 다음에 또 라이프스타일 코치 네. 그리고 의사 입장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 한꺼번에 만나진 않으니까요, 사실은. 네. 저는 이제 라이센스를 2개 가지고 2개의 다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점과 그 다음에 또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 또 관점이 이 3자의 관점에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쵸. 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혹시 넷플릭스 보세요? 뭐 가끔 보죠. 드라마도 보고. 거기서 되게 웃긴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뭐죠? 그게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은 시청률이 제로래요, 그게요. 잘 안 본다는 거네요. 안 보죠. 예. 근데 전 너무 재밌게 봤던 게 있어요. 24시간 피트니스 뭐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죠. 저 지난주에 살짝 얘기하셔가지고 네. 저도 한번 찾아는 봤습니다. 근데 네. 하루 종일 그냥 헬스에 미친 중독자의 이야기 같은 거 같았어요. 중독자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안에 또 스토리가 있고 사람들의 애환이 있고 그분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걸 사실 보면서 되게 재밌게 보면서 저희 집에 계신 사모님께서 그러더라고. 저 사람 당신하고 되게 비슷해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제가 그 캐릭터가 상당히 푸시하고 뭐 양을 정해놓고 뭘 해라 그러고 왜 안 했냐 그러고 뭐 얘기하고 기승전 해가지고 무슨 음식으로 가고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당신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저기 있어 저거 보고 반성 좀 해 그러시는 거예요. 거울 치료. 사실 이게 트레이너 입장에선 그래요. 이게 그쵸. 뭔가 극단적으로 이제 뭘 해서 그분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쵸. 있을 때 그렇고 근데 또 라이프스타일 코치 입장에서는 약간 틀려요. 라이프스타일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서 그 라이프스타일이 일종의 치료제가 돼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가게 하는 거지. 그쵸. 이게 막 갑자기 몸짱이 되고 막 근육이 커지고 막 이런 거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는 관점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가야 하는 과정도 좀 다를 것 같고 많이 틀리죠. 많이 다르죠.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이 보는 닥터들이 보는 관점 좀 틀릴 거예요. 다를 것 그래서 같아요. 그건 또 좀 이따가 이제 전화로 모시겠지만 제가 재밌게 본 건 이런 거예요. 참 이분도 인간 승리인데 7살 때 한국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7살에. 7살이에요? 네. 그래서 20번이 넘는 수술을 하신 거예요. 어떤 젊은인데. 나이가 23살. 근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매일 누워 있으니까 아유, 어떡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어떨 때 보면 좋은 자극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친구도 없고 누구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턱걸이를 한번 해봤대요. 턱걸이 연습을 혼자서. 와. 근데 본인이 그걸 쉽지 갖다가 않았을 텐데 누구의 그러니까 어떤 뭐 코치나 도움도 받지 않은 턱걸이는 뭐 거잖아요. 특별하게 코치는 필요 없지만은 하여튼 그 아픈 몸을 그래도 이용해서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말이 있어요. 니체에. 그래서 그 말을 느끼면서 아직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이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에 혼자 턱걸이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몸짱들을 다 물리치고 어머. 이분이 지금 그 턱걸이에서 1등을 하셨어요. 맨몸대에서. 제가 기사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암투병 환자분들이 이제 뼈도 굉장히 저도 약간 근육이나 뼈가 되게 뼈가 변형이 되고 그쵸. 예, 그래서 신경도 마비가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되게 복잡한 암이라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이겨냈고. 거의 평생을 병원에서만 사신 분이에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네. 7살인데. 23 지금도 이제 암투병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자기 유튜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사실 암 환자시니까는 식이요법도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다 뭐 먹지 말아야 운동하시는 되는 분들은 것도 몸을 있고. 키우기 위해서 근육을 강하게 뭘 많이 먹지만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사진 올렸지만은 다른 분들은 다 몸짱인데 이분은 말랐어요. 그렇지만 린한 근육이 있고 저희가 운동 가리키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의 몸으로 바뀌어 있어요. 린한데 아주 그냥 보기 좋고 근육이 잘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잘 형성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린하지만 보기가 좋아요. 단단한 근육이에요. 장근육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근육을 크게 키우게 됐다는 그런 욕망도 없이 이 친구는 열심히 자기와의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겨냈네요.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야, 암 환자가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 그렇다고 암을 극복한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암은 암세포를 예. 없애버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몸을 재활하는,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높아진대요. 계속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분은 스스로의 그런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기타 뭐 면역성이라든지 항상성을 극도화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트레이너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내 몸이 허락을 하면은 극단적인 운동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 이제 암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재활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본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돼요. 내 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결국 그러다 보면은 그분의 몸의 상태도 봐야 되고, 그분의 이제 일어났을 때 뭐 혈압이나,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체력 테스팅 해보면 금방 알아요. 팔, 관절 이런 데 이렇게 강도 테스트 해보고, 간단한 몇 가지 스트레칭을 해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아, 이 사람이 어떤, 그 운동을 감당해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저강도 운동과,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저강도의 근육 운동도 시키면서, 네. 주 한 3회, 처음에는 한 주 3회 정도, 이제 암 수술하신 분들. 그 다음에 좀 그게 따라가시면은 주 5회. 5회. 그러니까 처음엔 저강도에서 중강도로 올라가면서 이런 플랜을 제 나름대로는 짜가지고 해요. 근데 그게 참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 수술을 받고 나신 분들은 이 심리적인 위축감과 그 다음에 자기만의 그 세계 갇히는 경향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사실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희망적인 것도 물론 좀 이제 투병을 받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업앤다운이. 그리고 이러신 경우도 이게 있더라고요. 강할까. 수술을 되게 잘 받았어요. 네. 기분이 좋은 거야. 허스밴도 좋고. 근데 갑자기 뭐 한 2, 3주 있다가 몸이 안 좋고 상태 확 나빠져서 병원에 또 가셔서 하면 또 이게 사실 또 뭐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굴곡을 겪다 보면은 이분들이 멘탈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저는 라이프스타일 코치의 프로스펙트에서 쳐다봐요. 이분들한테 이 어떤 재활이나 이런 과정을 짧은 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평생, 길게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산에 올라가는 입구니까 산이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등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낮은 산을 다니라 보시면 처음에 그것도 힘들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조금 높은 데까지 올라가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뭐 재활 치료 뭐 3개월이면 끝난다 뭐 이런 뭐 어떻게 하면 좋다 막 이런 모든 게 좀 보면은 솔깃하지만 사실은 사실 그렇지가 맞지 않아요. 않아요. 우리 예. 몸은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아. 우리 몸이 항상성이 있고 다 그래도 이게 돌아오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이슈가 아니에요. 뭐 호르몬의 이슈, 거기다가 암 투병을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항상성을 깨트린 깨고 상황이잖아요. 약을 많이 드시고 예. 그다음에 일단 몸의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균형이 깨진다는 말은 어떤 신진 대사도 급속도로 낮춰져 정상이 있고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분비나 그다음에 음. 소화계통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정상적으로 아니 이거 왜 못해? 막 강하게 코치 입장에서 푸시할 수 푸시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그 이제 코치 분들이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자 이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늘려갈 거고요. 이렇게 약간의 그 이제 그 레벨업을 하는 그런 과정조차도 사실은 그게 그 비디오에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어머. 그게 그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분들한테 거의 지옥인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걸 난 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갑자기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그렇게 이게 로봇처럼 아, 버튼을 누르면 버튼 1, 버튼 2, 버튼 3 이게 안 돼요. 모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 보통 수평에 가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은 모였던 것들이 모여서 레벨업이 돼요. 조금씩. 수평으로 가요. 가다가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계단에 그 계단의 턱을 만날 때까지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거길 못 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난 이렇게 가고 싶어. 약간 그래. 그냥 완만하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경사로. 1개월 했어. 그럼 난 1개월치 이만큼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기대감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좌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운동이 됐든 뭐 다이어트가 됐든 섭상이 됐든 이게 특히 이제 중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내가 목표하는 거를 인생 전체로 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든 일들이 그러니까 벌어져요. 보통 그러면 단기간으로 봤을 때 그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 내가 올해 안에 내가 좀 이렇게 레벨업을 할 거야. 아니면은 뭐 한 2달 안에, 3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좀 내가 정해놓은 그 기간에 좀 또 함정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기간의 함정이 있죠. 그쵸. 그리고 목표의 함정, 그리고 욕망에 대한 그 아. 조절치. 욕망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들 중에 욕망이 강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좀 어떻게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 아니, 먹고 싶은 욕망. 네, 뭐 남보다 좀 이렇게 잘 이쁘지고 싶은 욕망. 네, 갖고 싶은 욕망도 예, 또 있고요. 근육도 막 키우고 싶고 TV 보면 막 몸도. 근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절제를 해요. 그걸 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 뭐 6시 이후에는 절대로 드시지 않는 분들. 아니, 그건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뭐 쌀은 아예 안 드시고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쵸. 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겉에는 멀쩡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는 모습 자체가 남한테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상품이 아니죠. 건뚱이에요, 건뚱. 건뚱. 건강한 건강한 뚱보가 뚱보. 되려. 엉덩이도 뚱뚱하고 다리도 퉁퉁하고 뭐 배는 나오지 말고 배는 나오지 이런 거. 예, 말고.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는 그 트레이너 입장에서 바라봤던 운동 재활과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코치 입장에서 바라봤던 이런 부분들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근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암 환자들도 그렇고 되게 그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근육이 없어져요. 근육이 많이 없어져요. 왜냐면 근육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자극을 저강도든 중강도든 받아야지 근육이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턱 놓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근육이 줄어들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요. 근육이 좀 있을 때는 기초 대사율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체력이 증진이 되는데 근육이 아예 없어버리잖아요. 그럼 대사율이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근육 때문에. 근육이 확 다 없어지고 나면 그것도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무지하게 떨어져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 이빨을 닦고 났는데 팔이 아파. 엄마야. 그게 제가 웃기는 얘기 같으시지만 실제로 네. 암 환자 치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앉아 있다가 하시잖아요. 그럼 이빨 닦고 나서 여기가 아픈 거예요. 팔이 다. 어깨랑 다 예, 팔. 팔도 아프고 바꿔서 닦아야 되고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세수하고 나는데 다 아픈 거예요. 오마이. 그 정도까지 근육을 안 쓰니까. 그래서 근육량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뭐 큰 벤치프레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말씀드렸던 러버밴드 같은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지속적으로 운동의 종류나 강도나 이것도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저도 예전에 아는 지인분이 폐암을 이제 투병 중이셨는데 네. 젊은 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면은 계속 내가 뭔가 운동을 해서 이걸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뭐 어떤 트레이너도 없이 매일 막 그 집에서 이제 막 역도도 드시는데 나중에 이제 이 뼈가 네. 예, 암이 진행되면서 이제 뼈나 이런 부분에 이제 이상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이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은 절박하면서 나온 그거지만은 어떤 식으로 그 절박함을 끌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의사분들이 필요하시고 그렇죠. 트레이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갖는 의문인데 너무 그렇게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막 몸이 좋아지면 암세포도 또 그 좋은 또 그 환경에서 더 건강한 사람이 왜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 그거 우리 딱 그거를 네 물어봐야죠. 맞아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 USC 암 건강 클리닉의 안상훈 박사님과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궁금한 점 그리고 많이 궁금하죠. 시니어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게 과연 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근육을 지켜줘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지실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브라이언 코치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USC 안상훈 박사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네, 전화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14-522 끊어졌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0908 네. 자, 전화가 갑니다. 지금 아마 바쁘게 또 불나팍 쪽에 있지 않으신가 싶은데요. 전화 시작합니다. 네, 저 안상훈 박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쪽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에나파 네, 사무실 USC, 두 분이 예, 있으셔가지고. 네. 그쪽이신 것 같아요. 곧 안상훈 박사님과 연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쭐 건, 어쨌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잘 들리세요? 네,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네네. 네. 박사님, 저 브라이언 코치와 오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박사님하고 전화 연결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선교는 잘 다녀오셨고요? 네네. 그동안에 뭐 네팔 갔다가 한국 갔다가 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와, 건강하시죠? 네. 네네네. 네. 약간 하울링이 있는데 약간 깨끗하게. 그러세요. 예, 요걸 좀 저희가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질문 드리거나 요거는 다 들리시죠? 예, 받았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브라이언 코치하고도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너무 뵌지가 오래돼서 뵙고 싶어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 좋은 일하고 오시고 바쁘셔서 항상 그러셨는데, 우리 저 슬기로운 시니어 세간에 지금 완전 최고의 권위 그 암 전문의께서 빨리 좀 나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예. 또 많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전화드린 이유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운동과 항암 대해서 항암 재활에 대해서 암 재활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문가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맛만 조금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 암이 걸리셨는데 극단적인 운동을 하셔서 뭐 네. 7살 때 암 걸리셔가지고 23살까지 그 지금 암 수술 20번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운동을 해서 그 한국에서 턱걸이 대회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치 입장과 라이프스타일 코치 입장이 좀 틀린 게 과연 운동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은지 내 체력이 된다 그러면 극단적인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암을 갖다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물론 체력이 허락된다는 조건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제 그 트레이너 입장이고 라이프스타일 코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게 과연 이 암을 재활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리 그걸 갖다가 잘 버틴다고 그래도 그게 정말 좋은
재활 방법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선우 씨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좋아지면 암세포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좀, 운동이 미치는, 재활에 미치는, 암 재활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 올렸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이제 운동은 원래 이제 스스로 암 재활을 위해서 당연히 꼭 하셔야 되고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격렬하게 과도하게 운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격렬한 운동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격렬하게 하시면 뭐 면역 기능 조절이나 뭐 염증 감소 뭐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암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은 뭐 어떤 암에 따라서 어떻게 수술하셨냐에 따라, 어떤 수술을 받으셨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이렇게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피로가 악화된다거나, 오히려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면역이 오히려 억제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권하는 거는 이 운동 강도를 이렇게 서서히 올려나가시는 거를 원래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격렬한 운동을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주당 한 150분 정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중등도 정도의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벼운 근력 운동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시는 거를 더 권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과격 운동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과격한 운동을 했다 혹시라도 다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중등도 운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거에 비해서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속 가능한 수준의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하게 오래 하시는 거를, 그런 거를 더 권해드립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질문이 우리 선우 씨의 질문이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면 암 세포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이 속도가 뭐 빨라진다거나 혹은 그런 게 걱정이 좀 돼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깨끗하게 안 들려요. 네네. 그러니까 암을 투병 중이신데 너무 몸이 건강해지고 이제 근육이 좋아지고 이제 환경이 몸의 건강이 좋아지면 혹시라도 암의 전이 속도나 암세포도 빨리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그게 좀 든다고요. 네. 지금 아직도 잘 안 들리는데. 그렇군요. 이게 깨끗하게 잘 안 들리고 이렇게 하우링이 약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이 걸리신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잘 들리십니까? 지금도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갑자기 좀 음량 자체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암을 네, 말씀해 보세요. 암을 투병 중이신데 운동을 해서 막 몸이 좋아지면 혹시라도 암 전이 속도나 암 세포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하시는 게요? 네. 혹시라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신다고 해가지고서 암세포가 더 빨리 자란다거나 빨리 전이 된다거나 이런 근거는 없고요. 네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기로는 뭐 젊고 건강하면 오히려 이 암 전이 속도가 좀 빠르고, 좀 나이가 들면 그것도 좀 천천히 온다, 뭐 이런 데서 온 제 오류였던 것 같아요, 박사님.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뭐 이제 나이가 80인데 뭐 연세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암 전이가 이제 천천히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암에 다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암들은 연세랑 상관없이도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암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췌장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연세가 원래 많으신 분들한테 생기는 암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생겼다고 해서 천천히 진행되지 않고요. 이제 암에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든지 일반화 시키는 게 참 무서운 일이네요, 박사님. 일반화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이건 여기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그렇죠.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 암건강 클리닉의 USC 암건강 클리닉의 안상훈 박사님과 함께 정말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한번 짚어봤는데요. 박사님, 이제 저희가 뭐 7월부터는 계속 이제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겠지만 그래도 계시는 LA나 부에나파크 USC 암건강 클리닉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박사님. 네네, 저희 LA 오피스가요, 213-668-5802고요. 그 다음에 부에나파크 오피스는 714-759-9613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안 박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 인물이 너무 좋으시다고 저희 아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그 따님이 있으면은 어머. 결혼 정년기에 따님이 있으면 소개받고 싶다고 아들한테까지. 네, 자녀분이 저는 어떻게 결혼 되세요? 정년기에 아들만 둘 있습니다. 아들만 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따님을 가진 분들이 또 네, 관심 가지시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전화 상태가 살짝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들께 좀 사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얻고자 하는 답은 들었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참 우리 박사님이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세요. 저도 지금 운동하면서도 늘 빠지는 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 참 무서워요. 맞아요. 뭘 하면 뭐가 좋더라. 근데 다 틀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췌장암이나 이런 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유방암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전립선암 다 틀릴 거라고요. 그 암이 갖고 있는 전이 속도와 암의 속성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다 맞춰서 해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브라이언 코치가 말씀하신 대로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더니까 이렇게 됐대더라.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근데 나한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 예, 이게 비단 암뿐만이 아닌 거잖아요. 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코치를 하고 계시고 거기다 또 퍼스널 트레이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잘 조화로움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제가 만약에 라이프스타일 코치라는 교육을 안 받았으면 받았다면. 되게 일방적인 얘기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거죠.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스텝입니다라고 라고, 해주실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창과 방패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창과 방패. 그래서 하다가도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왜냐면 자꾸 말이에요. 그 피트니스 하는 사람들은 골이 좀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하고 좀 항상 부딪히지만은 그때 또 우리 닥터 안 같은 전문가들이 한번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나이에 맞게 중장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것도 그리고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이 아니라 이제 계속 잠깐 1년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 20년 죽을 때까지 가는 방법. 아까도 그 암 투병을 하고 계시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좀 장기적인 운동 그 스케줄을 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일주일에도 150분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그 150분은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왜냐하면 암 환자가 아니라 모든 일반 제가 처음부터 그건 똑같아요. 제가 ACT 트레이닝 할 때도 나온 말이고 라이프스타일 코치에도 나오는 말이 하루에 30분씩 5일 운동을 하시면은 몸에 질병이 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한다고 해서 갑자기 너무 뭐 근육이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지방이 빠지거나 이렇지 살 안 빠져요. 그렇지만 그걸 안 하는 순간에 내가 얻을 나쁜 효과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분은 맞춰놓고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뭔가를 애드해서 뭔가를 추가해서 내 그날의 신체 상태와 내 그날의 컨디션과 이거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대충 해봐도 5일도 5일이지만 일주일에 어쨌든 20분, 30분 정도는 하루에 무조건 움직이셔야 되는데 네. 거기에 아까 근육 운동도 한 이틀 정도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하루 쉬고 하는 게 좋나요? 제가 트레이닝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하루 근육 운동을 해서 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근육이 파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오버 컴펜세이션을 하는 게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찢어버리면은 근육을 수리를 해요, 몸이. 단백질을 먹어서. 수리하면 근육의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는 건데 그걸 하지 않은 분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우리 근육을 우리는- 키우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 우리는 같은 막 경우는 어디 마디빌더 대회에 나갈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강도 밴드라든지 이런 거는 매일 하셔도 괜찮아요. 매일 천천히. 왜 그 천천히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심줄과
텐던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근육들이 서로 조화롭게 힘을 쓰는 법을 느끼시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죄송한데 운동하실 때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운동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심줄을 근육을 쓰시는 게 아니라 몸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잡아당겨 보고 천천히 하시면은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내가 실제로 힘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몸으로 느끼시면은 조그만 근육들이 강해지고 그럼 일상생활에서 내가 뭘 짚거나 뭘 들거나 이럴 때 쉬워져요. 그렇지만 헬스장 가면 진짜 그런 분들이 거의 80%예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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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관성을 이용하고 탄력을 이용하고 동력을 이용해서 실제로 내가 써야 되는 근육들을 못 쓰시니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몸을 다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온몸이 아픈데 그걸 갖다가 뿌듯하게 생각해요. 아 오늘 운동 많이 했어. 너무 기분 좋아. 그건 아니에요. 운동을 제대로 잘 하시면은 적절한 몸이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근육이 불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후끈후끈 뼈가 아픈 게 아니라 예, 약간 버닝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 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저강도 운동을 충분히 해요. 충분히. 우리가 가르쳐드렸던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우리가 그 사냥개 운동, 네. 죽은 데드벗 이런 것들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간단한 푸시업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근육의 힘을 놓지 않고 막 미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발꿈치를 계속 들고 드는 것도 또 브라이언 코치가 저희 방송 스튜디오에 오시면은 이제 팔로 계속 예, 이렇게 뭐 비틀기를 저는 하고 해요. 살짝 계속 뭐 편하게. 몸을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쓰고 있는 근육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자극을 줘요. 왜냐면 똑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으면 근육이 굳어요. 그쵸. 근육이 그게 제일 안 굳고 좋다고. 예, 되게 안 좋고 근육이 굳고 다 뼈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칭을 계속 하시면은 좋은 점이 내가 갖고 있는 근육과 골격의 체계가 점점 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져 파스처가 머리를 딱 누가 잡아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계속 움직이시고 예, 그래서 머리를 누가 위에서 확 잡아댄다. 잡아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계속 하시면 몸에 열감이 생겨요. 열감이 생기시면은 그게 이제 근육이 뭐 근육도 자극받고 몸에 자극받고. 실제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느끼시면서 이제 몸이 하나도 안 아파. 몸이 그냥 순두부 같아. 아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몸이 항상 뭔가 텐션도 느껴지고 약간 열감이 긴장되어 있고 있고. 긴장도 돼 있고 이렇게 만져보면 좀 탄력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순두부다 이러면 이게 내가 순두부는 너무 표현 강한데요. 이게 순두부다 네. 그러면 내가 벽을 사랑해야 되겠다. 벽도 좀 누르고 이런 생활체육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이 역시 바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재활을 하는 기본 원칙이 그렇죠. 돼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 또 이제 우리 안상호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당연히 운동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 대신 이제 그거는 또 다 그 강도 역시 뭐 횟수 역시 다 또 그 암을 투병하시는 그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다 달라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신다면 운동이 그래도 결국은 암 네. 투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약이에요. 그 라이프 약이에요. 스타일에서는 네. 그걸 갖다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메디케이션이 운동이라고 그래요. 엑서사이즈. 예. 메디슨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잘 드시고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음식 현명하게 드시고 네. 운동 2가지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의 라이프는 훨씬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30분은 꼭 움직이시고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 우리 브라이언 코치가 이야기 기억하시고 저희 라디오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시니어 생활 섹션에 오늘 이야기 나눴던 네. 운동들이 훨씬 더 쉽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그런 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좀 이렇게 확 끌어들이기만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활용할 수 있는 운동. 제가 아는 분이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시고 운동을 네네. 따라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그분이 이제는 그거 몇 개월 하다가 실망을 하고 나서는 자기 알고리즘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항상. 누르지도 않는데요.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아예 그냥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배신감과 화가 나가지고 뭐 그런 그리고 좌절을 느껴요. 진짜로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 제작되는 거의 모든 유튜브에 그 광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하다못해 모든 것이 다 PPL과 광고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좋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광고 없잖아요. 없잖아요, 저희는. 순수하고. 네. 브라이언 코치가 다 골라서 우리 좋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라디오서울 1650.com에서 이 방송 끝나시고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네. 꼭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올해 가기 전에 이제 제대로 된 정모 한번 할 겁니다. 또 한 번 해야죠. 예, 이제는 이제 네. 저희가 맛보기 했으니까 음.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다음번에 할 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운동하는 기구들 제가 간단한 것도 다 갖고 와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저강도 그 밴드 그런 거. 그런 거 다 몇 개 갖다 와서 제가 이 시연도 하고 시험도 보고 지난번에 그 여자분 그 기억나시죠? 네. 80세 먹으신 분 딱 네. 올라오시더니 스쿼트 하셨어요. 스쿼트 하시고 팔굽혀펴기 하시잖아요. 너무 멋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보고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80대인데 딱 보니까 얼굴도 60대도 안 돼 보이세요. 정말. 주름도 없으시고 그리고 아주 좋은 몸을 가지고 계시고 마르셨지만 병도 한 번 안 걸리시거든요. 블루베리만 드시고 또. 블루베리 많이 우리 또 드시고. 블루베리 또 이제 애독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다음번에는 저희가 또 멋진 장소에서 우리끼리 만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거. 우리 거기서 시험도 하고 테스트도 할 거예요. 테스트 네, 그 해주세요. 자세 다 잡아주고 네, 다 그래서 같이. 요렇게 하셔라. 네, 이렇게 그리고 해주시면 그것도 한번 하는 재밌는 행사 한번 할게요. 그러면 브라이언 코치의 어떤 일일 퍼스널 트레이너의 그렇죠. 예, 이건 어디 가서 못 배웁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네. 일단 강사. 일타 강사. 네. 오케이. 자,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또 좋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브라이언 코치님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